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주에 있는 CU 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망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노노 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노총 노조와 비노조원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민주노총 노조원이 비노조원이 몰던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전통을 쭉 이어온 진보 정권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되고 인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그날 이제 그 비노조원이죠. 그분이 이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이제 트럭에다가 도시락을 이제 실어서 이제 배달을 하려고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는데 아마 3명의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막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차량 양쪽으로 서서 그 차가 움직이는 걸 막았고요. 한 분이 갑자기 그 차량의 가운데 부분에 뛰어들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행 중이던 차에 깔려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체 차량을 운전하는 비노조원, 그분도 노동자입니다. 그분도 아마 40대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막았었던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도 가장이었을 테고요. 또 그 트럭에 실린 도시락은 아시겠지만 그 어느 근로자나 노동자가 점심때 먹을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아마 경제 사정이 여유로우면 식당에 들러서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불가피하게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또 누군가 노동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한 노동자를 위해서 싣고 가던 그런 운전자가 결국은 또 다른 노동자를 치어서 노동자끼리 서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고를 보고 경찰이 보인 대응에 약간 좀 화가 났었습니다. 이제 그 또 다른 노동자인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죠. 그리고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 운전 노동자를 이제 깜빵에 처박는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노동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또한 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그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사망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할 것다. 이것도 지원하겠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경찰의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이 이미 그 현장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노조 측 아니면 사측하고 좀 협상을 통해서 민주노총 그 화물연대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저지할 수도 있을 테니까 운행을 좀 멈춰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해서 아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던가 아니면 그 비노조원이 몰던 차량은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갑자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뛰어들었다면 그거를 제지하고 말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눈치만 보다가 결과적으로 사고를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권력이 무엇입니까? 공권력은 원칙을 가지고 피해나 이거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게 공권력의 역할입니다. 공권력이 눈치 보는 사이에 노노 갈등이 격화되면서 인권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노노 갈등이 극단적인 상태로 폭발하기까지 방치한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이 뭐 하던 분입니까? 철도기관사 출신입니다. 본인이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동부 장관보다도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이 노노 갈등이라는 게 애시당초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를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다 보아왔던 사실입니다. 김영훈 장관 자체가 민주노총의
중요한 간부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SNS에서는 민노총이 나쁘다, 대체 트럭 운전사가 나쁘다, 서로 뭐 공방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참사라고 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아시겠지만 용산 참사가 있었죠. 당시에 그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용산 그 사고 현장 부근에 지하철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식의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용산 경찰서도 경비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던 용산구청장도 제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그 사건 때문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번 사건도 그 사건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적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무능력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해진 소식은 또 이런 겁니다. 자, 경찰이 그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에게 당초에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돌연 혐의를 바꿨습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그럼 이 근거가 뭐냐? 이제 경찰은 전방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그 차에 깔렸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는 차에 뭐 제가 볼 때는 달린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대가 달려드는 바람에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그 순간에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리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진 노동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고를 막았어야 될 경찰이 정작 거대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이 또 다른 노동자에게 살인죄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는 게 맞냐, 이게 정의로운 경찰의 행보냐라고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공은 판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판사가 운전자에 대해서 살인죄로 과연 구속을 할지 아니면 과실 내지는 일종의 정당방위로 볼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판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긴 하겠죠. 그런 측면보다는 비노조원과 민주노총 노조원 간의 노노 갈등 끝에 정말 안타까운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아무런 SNS에 언급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동영 장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뭐 새벽에도 불쑥 나오고요.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슈가 돼서 그럴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노노 갈등이 됐건 노사 갈등이 됐건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SNS를 꼭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